밤마다 같은 시간이 되면 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소리가 항상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그날 이후 아무도 밤에 혼자 마루를 건너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대문은 낮에도 반쯤 닫혀 있었고 마루는 길어서 방 2칸을 지나야 안채에 닿았습니다. 거기에 노인 4외가 살았습니다. 영감은 귀가 어두웠고 할머니는 밤잠이 없었습니다. 처음 소리가 들린 건 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마루에서 걸음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영감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걷는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방문에 귀를 댔습니다. 소리는 마루 끝에서 시작해서 안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밤 다시 눕지 못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문고리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밤 처음으로 영감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영감이 일어나 문을 열었을 때 마루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감은 말했습니다. 꿈을 꾼 거요. 마루 끝에서 방문 앞까지 흙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발자국이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을 위쪽에 사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은 나이가 많았고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 말하자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들이면 안 됩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문을 먼저 열면 따라 들어옵니다. 소리가 멈추면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먼저 찾아가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찾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도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노인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의 며느리가 다녀갔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도왔고 이틀을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날 밤, 발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마루 끝에서 안채 쪽으로, 그리고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왔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와서 멈추고, 그게 한참이나 계속됐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잊고 간 걸까? 아니면 생각이 거기까지 갔을 때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할머니의 손은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루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소리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그 집에서는 발소리가 마루에서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발소리는 마루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영감도 이제는 들었습니다.
귀가 어두운 사람도 들릴 만큼 소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그 방에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노인이 말했소. 찾아가지 말라고.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소. 할머니는 영감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 방의 문은 닫아두기로 했습니다.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흘 뒤 며느리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남편, 그러니까 이 집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들의 전가를 가져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간 날 밤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마루에서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그리고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가를 가져온 사람이 떠난 뒤 할머니는 마루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틀 머무는 동안 마루를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 발소리를 며느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돌아간 집으로 그것을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문을 여셨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드린 것은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집은요? 노인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문을 열지 않으면 머물다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지 말라. 하지만 전갈이 닿았을 때 며느리는 이미 다시 열어봤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아이가 울면서 서 있을까봐. 그 뒤로 두 집에서 모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는 닫아둔 방에서 소리가 났고, 며느리의 집에서는 마루가 아니라 방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해, 겨울, 두 집은 모두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도 며느리는 밤마다 발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또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전해집니다. 밤에 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든 문을 먼저 열지 말라고. 그리고 절대로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문고리를 잡지 말라고.